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많이 아직도 비상 상태인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고 또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 것들이 이제 오보들도 많고 가짜 뉴스들도 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나 세계에서 너무 전체적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전 세계인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팩트를 인지를 못하고 늘어난 숫자에 대해만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더 그런 불안이 가중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쯤은 얘기를 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부분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 씻고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를 알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예방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또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논하기 전에 먼저 바이러스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체라는 거는 먹고 자고 그리고 소화를 하는 이런 대사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점점점 커가는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번식을 하는 과정은 있겠죠. 그런데 세균까지는 박테리아라 해서 세포벽이 있어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바이러스는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유전 정보는 있습니다. DNA, RNA 이런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요. 이 RNA 바이러스로 되어 있어서 외피가 단백질로 쌓여있고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또 다른 외피 굴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왕관 모양의 그런 스파이크 보이시겠지만 이런 빨간 스파이크로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까요? 이 바이러스가 자기가 번식을 해야 되니까 어딘가에 이제 숙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생명체가 아니다 보니까 생명체에 붙어서 기생을 해가지고 RNA를 세포벽을 뚫고 그 안에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증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증식이 일어나서 그 다음 또 다른 데 번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숙주를 가지고 있는 게 코로나 이제 19 바이러스니까 인간 몸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구멍이죠. 그래서 코와 입으로 들어가서 침투를 하기 가장 좋은 곳이 목 이제 안쪽입니다. 인후 쪽이 되겠죠. 코하고. 그렇다면 그쪽은 왜 그러냐면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번식하기가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번식을 하고 나면 얘는 또 다른 숙주를 통해서 또 더 큰 번식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나가려면 결국은 이제 기침으로 나가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식이 많이 돼서 그 섬모세포를 자극하면 간질간질하면서 이제 기침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침이 나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집단 사례에서 보면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면서 이제 침이 나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 밀집이 돼 있는 데서 노래를 많이 부른다. 그러면 그 침이 계속 근방으로 퍼지면서 훨씬 더 전파력이 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기전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와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쪽을 막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침으로 나가기 때문에 코와 입을 또 막아야 되고 상대방도 그 코와 입이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스크는 이미 인지를 많이 하셔서 지금은 어디 가나 다 마스크 쓰신 분이 계시죠. 물론 마스크 대란이라서 못 사는 분도 있으시지만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기본이 있으신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스크가 종류에 따라서 이걸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진료실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KF94 마스크를 쓰진 않고요. 진료실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비말 감염, 그러니까 침으로만 나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제 거를 막고 다른 상대방을 막으면 되는 거지 이게 반드시 여기가 밀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폐렴 환자라든지 의료진, 밀접해 있는 간호사나 뭐 의사들이
계속 환자가 접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밀폐가 돼 있는 게 혹시나 우리가 기침을 콜록 하면서 이제 옆으로 새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밀폐가 돼 있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KF94에 아주 필요 있냐는 것은 의구심을 들 수가 있다. 거기다가 마스크 대란까지 나와서 반드시 이게 살 필요 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면 마스크라도 아니면 일반 가지고 있는 간단한 마스크라도 코와 입을 막을 정도면 관계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은 마스크로 인한 감염보다는 손을 통한 감염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물론 생명체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무생물체 이런 나무라든지 이런 데 기생을 몇 시간밖에 하지는 못합니다만 공룡을 만지는 이런 그 금속 손잡이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살아 있을 수가 있고요. 지하철에 버스에 손잡이 부분 서로 접촉을 공용을 하는 부분들은 그 바이러스가 타고 들어가서 손이 이제 만져질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하는 것들은 이제 손을 세정제를 쓰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정제는 워낙 요즘 종류가 다양하고요.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살균력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대부분 손 세정제의 그 살균력은 에탄올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에탄올은 대부분 세포의 벽을 굳게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균의 어떤 살균력을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는 에탄올에 듣는 바이러스도 있고 안 듣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세정제보다는 실제 장갑을 쓰시는 게 장갑이라면 우리가 진료실에 쓰는 이런 장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목적으로 부엌에서 쓸 때 쓰는 그런 손 장갑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장갑을 쓰면 좋은 점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빈다든지 코를 만진다든지 입을 만진다든지 심지어 마스크를 그렇게 KF94로 좋은 걸 써놓고도 코가 간지러워서 내려서 자기가 만지면서 또다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손을 우리가 장갑을 쓰고 있으면 특히 고무장갑을 쓰고 있으면은 눈을 비비려고 하면 느낌이 이상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계속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수백 번 이상 만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갑을 쓰고 있어야지 무의식적 습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손으로 적어도 인한 것은 막기 위해서는 장갑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스크에 지금 구매 대란이 돼 있는데 실제는 마스크로 인한 것보다는 손으로 인한 감염이 지금은 지역 전파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집단 감염보다는 지역 전파로 될 확률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손에 관련된 걸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은 따뜻한 물에 30초 이상 쓰라고 정부에서 권고를 드리죠. 이게 가장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늘 따뜻한 물을 흐르는 물에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갑을 쓰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대체 방법을 설명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기전을 알고 우리가 예방을 해서 얘기 드렸듯이 코와 입을 막고 장갑을 그리고 또 손 씻기나 손 세정제를 이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역 제품인데요. 이 방역 제품은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히 살균력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방역 제품을 쓰는 거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 하는 방역은 받으시면 되지만 굳이 방역 제품을 개인용으로 사서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서 몸을 안전을 지키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학적으로 좀 더 냉정하게 통계를 한번 볼까요? 미국 CDC 질병예방통제센터죠. 여기서의 작년과 올해 총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보겠습니다. 치사율을 계산해 보면 약 0.58%에서 1% 정도 됩니다. 2020년 2월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일부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제까지 통계죠. 이제 7,000명 약간 넘는데 사망자가 50명입니다. 이렇게 그 치사율을 계산을 해보면 0.68%입니다. 물론 지금 돌아가신 분들한테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냉정하게 치사율만 계산해 보면 독감 바이러스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0.68%라는 거죠. 세계의 우리 치사율은 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통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넣고 계산해야 될 수도 있고 넣지 않고 계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부풀렸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빼고 단순히 우리나라 통계를 봤었을 때 그런 퍼센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염은 잘 되지만 그만큼 치사율은 많지는 않다. 결국 독감 바이러스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불안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한번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 사망자분들께서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고령인 분들이 많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유독 독감이나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저질환이나 노인분들에게 좀 더 많으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면역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다 기저질환에 있는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니까 거기에 병균까지 싸워야 된다 하면 병균한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젊은 사람들도 반드시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 그 공무원 중에 코로나19와 열심히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염에 대해서 좀 더 예방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잘 자고 우리가 또 관절을 잘 움직이고 경부 임파절이나 이런 임파선에서 바이러스가 싸우는 거지 혈액에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임파선이 잘 순환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파선 면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그럼 이 코로나19가 가져주는 우리한테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짐으로써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부각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위아더 월드라든지 전 세계 하나라는 건 말로만 내치지만 실제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일어났었을 때 오히려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도와줘서 3주 안에 다 끝냈었다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 국민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결국은 각자 살기 위해서 각자 국가들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각자 도시들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더 많이 퍼지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를 위해서도 그 나라 퍼진 나라에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비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비라는 거는 우리가 메르스 때 교훈을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르스 때 치사율이 30% 이상 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힘들게 싸워놓고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따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때만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번 달, 다음 달 언제 우리가 이게 바이러스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때만 하고 나서 또 잊어버리면 또 왔을 때 이게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매년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그 자산을 잘 해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 번째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갑작 비상 상황이 생겼다. 누군가 죽어간다 했을 때 어떻게든 법을 따지지 않고 뭐를 따지지 않고 그 살리는 거에만 오롯이 집중을 해야 또 살릴까 말까 하는데 너무 모든 걸 다 따지고 이미지를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는 어떤 너무 법적인 거나 이런 테두리를 따질 게 아니라 어찌됐든 퍼지지 않도록 막는 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유연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퍼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시라는 것은 이제 그 상태를 그대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지금은 남 탓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됐고 그러면서 자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 남 탓을 한다는 건 자기는 심리적으로 회피를 하고 싶다는 거죠. 적어도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이런 심리가 자꾸 남 탓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피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과 맞서 싸우려면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봐서 후회를 하지 않고 미래를 봐서 불안에 떨지 않고 지금 여기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제대로 봐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에서는 얘기가 나온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박쥐라든지 칠갑산 숙주라든지 이런 얘기로 해서 생긴다고는 했지만은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서 만든 환경 오염에 대한 결과라고 봅니다. 결국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코로나19는 다 호흡기 바이러스고요. 호흡기 바이러스라는 거는 공기 중에 어찌됐든 돌연변이 일으켜서 바이러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바이러스는 결국은 동물의 숙주가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물고기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얘들도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돌연변이를 일으켰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해양을 오염시키고 그다음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제 자명한 일이죠. 이렇게 다 오염을 시키면 조류든지 아니면 물고기든지 또 육지에 사는 동물이라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동물의 물고기의 조류에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바이러스도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그게 마침 특별한 경로로 인간에 왔다. 그러면 완전 새로운 개체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단백질, 그 글라이코프로테인 그쪽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체가 없으면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건 항상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에 버린 어떤 쓰레기들이 결국 자연에서 우리가 또 다시 받는 것이 바이러스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따뜻한 길이고 또 우리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또 자연은 자연대로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중요한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일선에서 의료진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피로가 극에 달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종식되기를 좀 더 바라고요. 국민들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개인 위생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